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 국민이 28개국 공동국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영국 언론들도 언론사 입장에서 찬반 의견을 보도합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인이 스스로 감옥에서 저항한 결과라고 블랙시트 통과를 축하했습니다. 같은 언론인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폐쇄되고 고립될 것이며 다이나믹한 국가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도 밀접합니다. BBC 방송은 이번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민에 관한 영국 언론과 미국 언론이 너무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여론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곧 기자회견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서류 미비자의 추방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시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 언론 입장도 찬반으로 나뉩니다. 팍스뉴스는 대법원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오바마 대통령 이슈였던 이민개혁안이 차기 대통령과 의회가 해결할 일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웃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자녀들을 때린 엄마가 체포돼서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과 어제의 세계사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물론 이제 앞으로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영국 국민들이 어제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그 결정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28개국이 하나의 유럽연합으로 정치라든가 경제 같은 것이 브뤼셀에 있는 본부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고 했는데 이제 영국 국민은 그곳에서 탈퇴를 해서 자유롭게 돈도 맘대로 쓰고 그동안은 유럽연합에 내야지 되는 분담금 같은 것이 많았으니까요. 특히나 이민 정책을 우리 맘대로 해보겠다. 영국의 자부심 같은 것들, 문화 같은 것들, 이런 아이덴티티를 새로 정립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결국은 유럽연합에서부터 탈퇴하게 된 결정인데, 당장은 이제 오늘 미국의 다우지수도 상당히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빗 카메룬 영국 총리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 본인이 이제 탈퇴하지 않는 캠페인을 해왔는데,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국민투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했다가 탈퇴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사실은 불확실하고, 심지어는 언제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가, 그 기간이 1년이 걸릴 것인가 2년이 걸릴 것인가, 이것조차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영국이 자해를 했다, 또 데이빗 카메룬을 잃은 것은 유럽의 비극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결국은 반세계화 문제도 나오고, 브뤼셀 관료주의에 대한 비난, 영국의 집권당에 대한 비난, 엘리트에 대한 반란이다, 유럽은 곧 무너진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 이슈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연관이 되는데, 일단 미국과 연관되는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영국의 유럽연합에서의 탈퇴에 관한 보도도 세계에서 다 각자 자신들 국가의 입맛에 맞게 보도를 하고, 왜냐하면 같은 팩트를 놓고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팩트라는 것은 하나지만 해석은 입맛도 다르고 또 본인들이 취해야지 되는 국가별 이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세계사가 바뀌어질 그런 기로에서 영국 자체에서 보도하는 영국의 블랙시트, 유럽연합에서의 탈출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래프의 그 역사학자면서 텔레그래프의 칼럼니스트입니다. 리더 라이터라고 텔레그래프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팀 스탠리 씨가 오늘 쓴 그 글의 제목이 영국인들이 그들의 감옥에서 저항을 하고 빠져나온 날, 이게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영국이 유럽연합의 뭐 몇 억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뭐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세계 60억 인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52%가 유럽연합에서 떠나기를 원했고,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한 것이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연결돼 있는 그런 그 결론, 그 투표, 국민 투표였었지만, 결국은 영국이 분리가 됐고, 세계도 지금과는 다른 그런 그 유럽연합이라는 국가 28개국에 속해 있는 영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될 텐데, 이 팀 스탠리 씨는 어제의 그 국민투표는 두 가지를 말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연합에서 영국 국민이 탈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기존 질서,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그 듣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선거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세계는 지금과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 데이빗 카메론, 또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IMF 총리, 세계의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영국도 베네핏을 받고 유럽의 안정을 유럽연합이 좀 축을 잡고 지켜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큰 나라 영국이 탈퇴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같은 주장은 교과서적인 정치라고 말합니다. 1975년 이전에 통했던 73년도에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요, 영국이. 그 이전에는 그런 교과서적인 정치가 통했지만, 이제는 기존적인 그런 그 지금까지 자리를 굳혔던 정치, 기존 질서, 이런 것을 그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공황 이후 최고의 경제 재난을 가져온 2007년도에 그런 그 무너짐이요, 리만 브라더스부터 시작을 해서 크레딧 그 업계가 망가지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기본 정치 기반, 그 힘, 축이 아닌가. 실패한 주체들의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왜 그들을 믿어야지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럼니스트 자체도 영국에서 이제 블랙시트에 반대했었던,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정치인 조 칵스가 살해된 이후에는 차라리 그 투표하는 것을 취소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해서 유럽연합에서의 탈퇴가 아닌 결정을 사람들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뚜껑을 열고 보니까 놀랄 정도로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직접 그 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왜 영국 국민이 떠나기를 원했는가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계속 분석이 나오겠지만, 우선은 그 떠나기를 그 원했던 전 그 런던 시장의 캠페인이 데이빗 카메론, 기존 그 정치 질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그 효과적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희망을 줬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민과 연관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주의 뭐 그런 것들을 줬다는 것이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블랙시트에 관해서 탈퇴하고 싶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관료주의적인 브뤼셀의 그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국 문제는 영국이 알아서 한다는 민주주의였었고, 두 번째가 경제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이고, 이민 자체는 세 번째였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이민이라는 게 영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보다 더 잘 살고 교육도 많이 받고 영국 신사들이 얘기하는 예의 바르고 뭐 좀 젠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반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했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받기 싫어라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뭐 아량도 없고 좀 야만인처럼 느껴지고 관대하지 못하고 할까봐 사람들이 마음을 숨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 싫거든, 우리 이웃이 되는 거 싫거든 하는 게 가장 큰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그런 것이요.
스코틀랜드는 그 반대를 많이 했었고, 뭐, 런던은 찬성 남아있기를 원했는데, 런던은 다른 나라다라고, 어나 더 작은 그 나라다라고 이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잔류해야지 된다, 유럽연합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크면, 그때 우리가 탈퇴하길 잘했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975년도에 유럽연합에 남아있기를 원했었던 그때의 젊은 사람들이 2016년 지금은 이게 더 이상 워킹하지 않네, 이 시스템이 같이 가라앉을 게 아니라 우리 나가서 아주 찬란한 영국을 다시 만들어야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지금은 할 일은 당장 뭔가를 점검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해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는 다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품어야지 된다는 게 텔레그래프의 칼럼니스트 팀 스탠리 씨의 글이었고, 영국 신문 가운데서 가디언은 조금 글쎄요, 텔레그래프와 비교할 때 조금 좀 더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사려 깊다고 할까요? 사려 깊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더 조심성 있는 그런 기사와 어피니언들을 싣고 있는데, 지금 영국의 가디언은, 어떻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부터 탈퇴하게 됐는가. 이게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럽 회의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었는데, 결국은 몇 개월 동안의 캠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수십 년 동안의 유럽 회의론의 정점이었다. 뭐 좋을 때도 있었고 유럽연합에서 나쁠 때도 있었지만 항상 뭐 완전에 가깝다 하는 확신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존 메이저가 총리였을 때도 그랬고 토니 블레어가 총리였을 때도 이거 탈퇴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여론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데이빗 카메룬이 그 여론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본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연합 브뤼셀에 영국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국민투표에 붙이겠어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뭐 그런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영국 신문 가디언도 이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 데이빗 카메룬이 2010년도에 이민을 줄이겠다고, 굉장히 많이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2015년에도 반복을 했었고 그랬다는 것이요. 그리고 영국의 데이빗 카메룬이 EU의 개혁, 뭐 어떤 조직이든 방대해지고 기간이 지나면 개혁을 해야지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썩거나 가라앉거나 없어져 버리는 거죠. EU가 개혁해야지 될 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런 EU의 개혁에서 데이빗 카메룬이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너무 늦게 너무 조금 할 수밖에 없었고, 이민 이슈는 여전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에 보리스 존슨이라는 전 영국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최초의 무슬림이 영국 런던의 시장이 됐지만, 최초의 무슬림으로요. 최초의 무슬림이 됐다기보다 표현을 그랬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도널드 트럼프와 비슷한 게 많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 쌓았고 쌓아지고 또 보태졌었던 불만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 많은 한국 분들은 잡지라고 부르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자신들을 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토요일마다 잡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인터넷으로 미리 이번 주 토요일에 받아볼 글을 봤는데, 비극적인 갈라짐, 이런 말하자면 사설이에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름을 쓰지 않죠. 전반 모든 기사에 비극적인 갈라짐, 이런 사설에서 영국의 비상식적인 자해, 이 상처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국기가 쫙 평행선으로 거의 찢어졌어요. 끝까지 가로로 쫙 찢어진 사진을 싣고 있는데, 참 국가가 뭐
2대 48이니까 거의 그 반으로 갈라진 거잖아요. 이혼을 하는 건데 EU라는 그 큰 그 공동체에서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는데도 그게 깔끔한 이혼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영국이 너무 빨리 아주 급작스럽게 물론 수십 년 동안의 그 유럽 연합 회의로는 있었다지만 너무 빨리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EU에 대한 불만이요. 규제가 너무 많고 예산도 분담해야 되고 관료주의 뭐 이런 것. 그러나 지금까지 영국 수출의 반은 EU 국가 28개국과에 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경제 전문가, 동맹국, 심지어는 영국 자신들의 그 정부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알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영국인,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 국민들의 확신이 줄어들 것이고 영국의 경기 불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영국 그 화폐 가치 굉장히 그 떨어졌잖아요. 그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기 없는 경제는 일자리를 줄여드릴 것이고 세금 수입도 당연히 그 마이너스가 나겠죠. 결국은 또 다른 긴축 재정 그 고생을 해야지 되고 그로 인해서 영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도 흔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지금 계속 그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또 잉글랜드, 뭐 노던 아일랜드 입장들이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스코틀랜드는 이제는 영국과 또 손을 끊을 수도 있다. 2014년에도 뭐 거의 손 끊어질 뻔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그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혼란을 잘 관리하려면 나라가 나이와 그리고 뭐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 인종에 따라서 분리된 이런 것들을 아주 제대로 된 그 정치적인 재주로 좀 잘 마무리를 해야지 된다. 장기적인 피해도 모르고 언제 유럽연합을 떠날 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르지만 이게 이제 뭐 문제는 이민이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도 이제 맘대로 영국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의 뭐 쿼터제 비슷한 게 있어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영국 국민이 원하는 것만큼은 지금까지 영국 정부가 해주지 못한 겁니다. 이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적들을 하면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영국은 이미 이렇게 됐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참고로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적으로 그런 신문이죠. 이제 플렉시트를 막아야지 된다. F자로 시작되니까 프랑스를 말하는 거죠. 프랑스도 지금 EU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38%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 전보다도 6포인트 낮은 겁니다. EU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호감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뤼셀이라는 EU의 헤드쿼터가 보통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에 실패했다. 이것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얘기예요. 미국 선거에서 영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이태리, 그리스, 다까지 뭐 지금 또 우리 EU 탈퇴하는 투표를 해야지 되는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뭐 이태리나 그리스는 굉장히 경제가 약해서 영국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지금 EU를 독일이 많이 이끌고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해서 경제가 뭐 굉장히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뭐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왜 독일의 입김 영향력에 있지 하고 반발도 있을 수 있었겠고요. 그런데 이태리라든가 그리스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뭐 원래 국민성도 그렇고 긴축 재정을 지금 앙겔라 머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긴축 재정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독일이 근데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들의 유럽연합 탈퇴를 막아야지 된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처방은 유럽연합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유럽 사람들 일자리를 정말 나보다도 못한 이민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 내 수입이 이게 뭐야? 정체되거나 낮아졌다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달래야지 되는데 유일한 처방은 어떠한 성장인데 그 성장 모델이 디지털 서비스 같은 거 많이 뱅킹 시스템 고치고요.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코노미스트가 계속 유감스러운 그런 영국이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면 그런 것을 주장을 했었지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고 영국은 앞으로 폐쇄되고 고립적이고 다이나믹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차기 리더가 21세기 경제 영국이 과연 더 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굉장히 영국 언론 측은 회의론적으로 쓴 것이에요.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뭐 차기 그 리더가 해야지 어쩌겠는가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영국의 BBC는 왜 도널드 트럼프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보면서 더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인물이 지금 스코틀랜드에 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블랙시트에서 탈퇴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가였고, 그래서 결국은 스코틀랜드 자체에서도 또다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다. 영국에서부터 이제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왜 갔냐면요, 골프장에 갔습니다. 자신의 골프 리조트요. 거기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둘러보면서 기자회견 자체도 딱 그린에 보통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상식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캠페인을 하고 있는 도중에 본선에 가까워지면서 이 정말 중대한 시기에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블랙시트에 관해서 정치인들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치인 아니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어놓은 골프장에 가서 푸른색 잔디밭에 기자회견할 때 놓는 연단과 마이크를 놓고 뭐 수십 명이 트럼프 옆과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말하는 도중에요,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요. 이번에 이제 블랙시트를 주도했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나 그 사람 모르거든. 그러니까 별로는 뭐 이름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나 그 사람 모른다. 정말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물론 이런 것을 모르는 게 무식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죠. 뭐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될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이 몰라도 너무 기본적인 것을 한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를 지지하는 것. 그게 참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얘기하기를 너무나 영국에 분노가 많이 있었다. 그게 이제 그 분노라는 게 지금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뭐 이민이 그렇다 하면은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우리보다 못 살고 더 점잖지 않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을 왜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인들이 믿었다면 설득을 못한 정치인들에게도 어떠한 책임이라 할까요? 아니면 능력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있었다고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분석들도 나오겠죠. 어쨌든 그 결과, 블랙시트 통과가 된 결과 영국의 파운드가 31년 만에 최저로 달러와 비교할 때 내려갔고, 지금 다우지수도 너무 불안하니까요. 481.28포인트가 내려가서 17,530이거든요. 나스닥도 166.16포인트
10포인트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굉장히 좀 어수선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반대를 했었지만 결정이 이렇게 나고 나서는 지금 뭐 영국 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영국과 유럽연합과 미국은 계속 그 파트너로 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차기 총리로 이제 굉장히 뭐 떠오르고 뭐 거의 그가 될 것이 현재로서는 확실해 보이는 보리스 존슨 전 그 보수적인 런던 런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럽연합에서 떠났다고 해서 유럽인이 아닌 게 아니다. 영국인들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손주들도 그렇고 언제나 유로피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영국이 더 이제 강해지면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글로 쓴 성명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럽연합에서 독립해서 정치, 국경, 경제를 스스로 영국이 컨트롤하는 것 지지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요 독립적인 영국과 자유를 찾았고 또다시 독립을 찾은 영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세계는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으로 인해서 더 평화스럽고 안정적이 될 것이다. 11월 달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도 미국의 새로운 독립을 선언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민 그런 정책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뭐 그밖에 무역에 대해서도 미국 최우선을 미국 유권자들도 선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파적인 리더들은요 세계에서 꼭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제 영국의 멸망이 시작됐네, 뭐 유럽의 멸망이 시작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을 보면은 영국인들의 이 같은 미래에 대한 결정은 미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미국 정치와 비슷하다. 기존 정치, 엘리트 정치권에 대해서 반발한 것, 그런 것들이요. 또 국가적인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 이게 이제 인종과 이민에 대해서요. 그런 것들 마치 티파리 공화당이 연방 정부에 항의하듯이 지금 영국의 유권자들이 영국과 EU 브뤼셀의 관료주의에 지금 저항을 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민 이슈 같은 것도 도널드 트럼프가 예비 선거에서 굉장히 강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영국과 지금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BBC 방송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커버하는 캐티 케이 이쪽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5가지 이유, 영국이 이제 블랙시트에서 탈퇴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시그널에 관한 5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노한 유권자, 보리스 존슨이라는 전 영국 런던 시장이나 이번 탈퇴해야지 된다고 주도한요 차기 총리 후보감이나 도널드 트럼프나 전부 비슷한 캠페인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분노한 유권자, 워싱턴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브뤼셀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계화. EU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미국 근로자들도 특히 백인 남자들은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네.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는 것 때문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받아들여서 등등 해서 내 일자리가 없네 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어떻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세계화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 내용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로봇 때문에 임금이 동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로봇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분노하고 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저 이민자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야. 좀 멕시코에서 온 사람 때문에, 마세도니아에서 온 사람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는요, 영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정부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의회가 이민 정책을 결국은 통과시키지 못했고 뭐 그런 것들이요. 이민 개혁안을 이루지 못했고 미국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부심을 잃은 것이요. 영국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뭐 일자리도 얻기 힘들고 하는데 무슨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미국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나 하고 다니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미국의 자부심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인기 영합주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그 런던 시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뭐 대선 후보나 두 사람 전부 굉장히 그 단순 논리입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머리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터치한 마음이라기보다 느낌이요. 그 하트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BBC의 이 전문가는요. 근데 이때 하트는 뭐 그 마음이라기보다는 느낌, 그냥 느낌을 터치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그 문제에 대해서 심플한 처방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복잡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서 처리하면 되죠. 뭐 이런 것이요. 하면서 현실에 일단 반항하게 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그 영국 사람들에게 통했다면 미국에 통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하면서 이러한 영국의 그 투표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지만 뭐 반대로 히스패닉계들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투표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비선거에서는 그게 본선거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유권자 등록을 하고도 투표를 하지 않은 히스패닉계들이 너무 많았고 워낙에 또 그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성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대선 가도에 더 그 힘을 받게 됐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지만 불만의 힘, 어떠한 그 민족주의적인 힘, 인기 영합주의, 반세계화의 힘, 이런 힘이 영국을 움직였다면 미국 유권자들도 그 움직이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게 BBC 방송의 그 예측 내지는 그 예상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너무나도 그 중요했었던 그 이민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도 또 있어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뭐 미국에서는 좋은 일도 있었어요. 지난 8년 동안 계속 그 인앤아웃 했었던 그런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 결정이 됐으니까요. 물론 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는 공부 잘하는 한인 학생들은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더 싫어할 수 있겠네요. 학생들은 생각보다도 부모님들이 라티노와 뭐 블랙 피플들이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제치고 많이 들어간다 해서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Fish an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것에서 백인 여학생이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 들어가서 입학을 못했다 하는 이 여학생이 여학생도 아니겠네요. 8년 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결국은 그 안토니 그 케네디 그 대법관이 어제 그 판결문 쓴 것을 보니까 크게 보면은요. 대학교에 꼭 입학한다 안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종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공부 잘하는 에이시안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을 존중한다는 뜻도 되니까요. 그래서 케네디 그 대법관이 판결문을 쓴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종 다양성의 베네핏은 유효 기간이 없다. 이게 언제까지 이만하면 됐다 하는 때가 있지 않는다는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 저 인종은 그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런 것을 없애고 다른 인종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인간이 아주 그 올바르게 가장 그 완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데 그것을 대학교에서 해주는 것 뭐 당연하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미국 대학교에서
어떤 인종을 그 존중해서 공부를 예를 들어 성적이 조금 나빴다 하더라도 그럼 저 사람이 성적이 저렇게 나쁜 데는 아버지는 날마다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는 또 뭐 자녀가 한 뭐 10명 정도 돼서 적어도 6명 정도는 돼서 나에게 사랑은커녕 눈길을 줄 틈도 없었고 학교에 가면 맨 또 뭐 학교 막 물이 새고 뭐 디트로이트 어떤 학교 그랬었잖아요. 물만 새고 뭐 수영장이 다 갈라지고 교실도 춥고 덥고 뭐 컴퓨터도 없고 이런 학교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 성적이 안정된 그런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초, 중, 고등학교 끝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18살 그 정도를 맞아서 그게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꼭 점수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우선 뭐 기본적인 점수 좋은 학생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 밖엔 다른 것도 봐야지 공부 잘하는 학생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좋다는 거 아니냐. 그게 대학에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나라에 미국 사람 전체에 세계에 좋은 거다. 좋은 미래를 만드는 거다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같은 이민 이슈인데도 이것도 또 참 묘하죠. 그렇게 판결을 어퍼머티브 액션 찬성했었던 대법관이 안토니 케네디 대법관이 대통령의 서류미 비자 추방하는 게 아니라 뭐 세금 잘 내고 또 미국에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있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룰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추방의 위험 없이 워크 퍼밋 받고 최종적으로 뭐 시민권까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보장을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블락해버렸습니다. 4대 4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법관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지도 못하고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면 하급법원은 이제 뭐 블럭하는 것을 지지했었던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뭐 20몇 개 주니까는요. 그게 이제 일단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스뉴스는 굉장히 어피니언 리더 등을 통해서 제이 세쿠로 씨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책도 쓰고 또 미국 법 정의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출연해서요. 이게 정말 연방 대법원이 굉장히 잘된 판결한 거지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또 대법원이 비어 있는 판사 이런 것을 의회에서 청문회 거쳐서 했으면 또 오늘 이렇게 데드락 같은 꽉 묶여버리는 이런 판결은 안 나왔을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니 그거 의회가 그렇게 묶는 게 당연하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해야지. 이런 주장을 많이 박스뉴스에 나와서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블룸버그 뉴스는 사설에서요 오늘 이게 이제 아무것도 돌리진 못하지만 이게 주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연방법이 이제 전체적인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인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텍사스를 포함해서 20몇 개 주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20몇 개 주요. 캘리포니아 주는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원하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린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블룸버그 뉴스는 이게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구름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수백만 명의 머리에 구름이 끼어 있는데 이 구름이 언제 거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 뉴스는 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라고 판결을 했어도 그들에게 거쳐 있는 구름은 여전할 것이며 차기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결국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서 구름을 걷어내야지 될 것이다. 그들이 서류미 비자들이 오랜 동안 여기서 살면서 세금도 내고 경제에 베네핏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가 많잖아요. 뉴욕주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송을 다시 하겠어요. 그것은 안 할 것이고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은 고쳐질 것이다. 다른 대통령 아래, 다른 의회 아래 본인은 이것도 하나의 큰 원래부터 대통령이 될 때부터 꿈꿔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하고 싶었겠지만 어제 체념하는 얘기 하더군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 아이, 내 아이 내가 때리는 게 뭐가 잘못됐나? 잘못됐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여론 들어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Tires for You,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 편한 치과,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루이지아나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들이 10살에서 13살 3명의 자녀가 이웃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벨트로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그 아이들의 그 아버지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의 아이들도 내 남편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결국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니 내 자녀를 내가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여름도 새로 시작이 됐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화영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